자, 오늘은 체형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바르게 서서 옆 뒷모습을 찍고 수직 수평선을 그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직선의 경우에는 옆모습은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어깨 기와 맞춰지면 되고요. 뒷모습의 경우에는 뒤꿈치 사이를 기준으로 엉덩이 골 사이와 등줄기, 뒷목줄기와 이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고 선을 그어보기는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얼굴이나 목에 피부가 얼만큼 처져 있는지, 주름이 얼만큼 생겨져 있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경추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름도 많고 피부도 많이 처져 있다면 얼굴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부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푸석푸석 할 거고요. 피부 톤도 맑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아침만 되면 얼굴이 띵띵 부어서 달덩이가 되어 있겠죠. 네, 심지어 그 붓기를 빼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라면 비염이나 빈혈, 혈압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게다가 시력도 좋을 리 없을 거고 시력은 괜찮은데 난시나 근시가 있다거나 눈이 자주 침침해진다거나 머리는 항상 무겁고 두통도 자주 있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진통제를 먹는다거나 베개를 어떻게 비워도 불편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평소 장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진 않더라도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를 않아서 며칠 몇 주씩 고생스럽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은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최소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연령대와 무관합니다. 보통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는 처지고 주름은 늘어나는 걸 굉장히 정상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내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40대, 50대를 넘어갈수록 20대 때만큼 생기 있어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몸을 사용한 기간이 2배, 3배로 뛰는데 나이가 들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름이 많이 늘고 피부가 많이 처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부와 주름은 나이보다는 체형 변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체형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틀이 변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틀은 골격과 관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격은 매우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골격과 골격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의 내부는 액체성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난다면 골격이 아니라 관절로 인해서 변형이 일어나겠죠. 결국 관절이 눌리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본 틀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추 관절이 눌리게 되면 척추가 일렬로 펼쳐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경추가 뒤로 밀리면서 거북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눈썹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피부를 덮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정상목에 비해서 일자목과 거북목은 턱 밑에 쪽에 살이 늘어지기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눈꺼풀이 늘어지면서 눈은 작아지고 눈밑은 푹 꺼지고 볼살은 턱까지 처지면서 팔자주름을 깊게 만들거나 입꼬리를 끌어내리게 되고 턱은 더 뭉툭하게 만들게 되겠죠. 밑에서 이렇게 축축 처지고 있는데 눈썹 위쪽은 어떨까요? 다행히 눈썹이 있는 위치는 뼈가 돌출되어 있기도 하고 근육과 근막이 부착되는 위치라서 많이 처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착력이 그 위에 있는 피부를 끌어내려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많아진다는 것은 피부 자체적인 노화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 틀의 형태가 변하면서 길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 외부를 싸고 있는 막이 헐거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육의 변화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목 옆선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목이거나 거북목 형태가 되면 이 흉쇄유돌근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경추가 해야 될 역할을 흉쇄유돌근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근육은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본인의 역할이 바뀌게 되고 바뀐 역할에 맞도록 자신의 성질을 바꾸게 됩니다.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 수축력을 높여서 탄성을 줄이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몸집은 불리게 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근육이 붙어있는 위치에는 림프절뿐만 아니라 동맥과 정맥까지 지나갑니다. 심지어 림프절은 스스로 움직이질 못하는데 하는 기능이 면역 기능이에요.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은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흉쇄유돌근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쉽게 배출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동맥과 정맥은 기능도 기능이지만 그 본연의 모습은 혈액이죠. 이 혈액은 뇌에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변형된 골격을 보면 후두골 하부의 공간이 매우 좁죠. 아마도 여기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는 아주 작고 예민한 후두하근이라는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작고 예민한 만큼 수축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심지어 흉쇄유돌근이 근막을 통해서 이 근육들 바로 위를 감싸고 있기까지 합니다. 수축의 수축이 겹겹이 일어나기 아주 좋은 환경인 거죠. 림프절은 림프절대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맥과 정맥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갖춰졌죠. 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제가 의학 공부를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피부가 얼만큼 늘어져 있고 주름이 얼만큼 굵은지 또는 많은지 또 지방이 얼만큼 껴있는지 근육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발달은 얼만큼 돼 있는지 이런 걸 보고서 어디 쪽에 좀 불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경추의 관절 공간이 변형되면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추신경으로부터 파생되는 신경들은 모두 척추 관절 사이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 얼굴, 머리와 관련된 신경들은 모두 경추 관절 사이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경추 관절에 문제가 생겼다면 목, 얼굴, 머리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외부를 덮고 있는 피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턱살을 빼고 얼굴 주름을 없애면 경추가 건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경추가 건강해지면 턱살이 빠지고 주름이 줄어드는 걸까요? 뭔가 좀 질문이 이상한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살을 빼서 체중을 줄이면 건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건강해지면 살이 빠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